제가 빛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한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의 어떤 전기유도, 전기유도처럼 타타타타 이렇게 전리층, 별에만 있는 공통점이 전리층이거든요. 이게 전리층이 이렇게 전기인데 타타타타 이렇게 불확실하게 이렇게 전리층이 막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리층을 교란을 해 한쪽에는 이렇게 전기를 좀 감소를 시키고 한쪽에는 강하게 시켜주면 이게 기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빛이 많이 모이느냐 빛이 적게 모이느냐를 한데요. 이걸 보십시오. 이것이 빛이 적게 흐린 날에 보십시오. 그럼 에너지를 해서 태울 수가 없지. 그러나 이것을 아주 태양광이 강한 날에는 비해서 밑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빛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밑에 지상 안테나나 비행체에서 전기를 자극해서 전기를 좀 더 추가로 많이 주거나 또는 전기를 갖다 감소를 시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전리층을 교란한다고 하겠습니다. 교란해서 이것을 기후를 조절할 수 있다. 빛을 많이 끌어당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제 이론을 이렇게 타타타타 이렇게 주파수를 걸어주면은 무선 주파수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신호도 뚜렷하게 잡힌다. 또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같은 곳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빛과 열을 유도할 수 있다. 또는 어떻게 잠수하면서 타타타 소나 기술에서 해당되는 음을 잡기 위해서 주파수 걸으면 그쪽 음을 지붕할 수 있다. 또 봉청기 기술에서 특히 주파수를 걸어주면 그쪽으로 귀에 사람의 음을 지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사람 중에서도 도청 기술에서 한 사람의 특정 주파수만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80억 인구에 마치 지문처럼 이렇게 주파수가 틀리다 그랬죠. 그걸 숫자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수없이 나열해놓고 착각 사진 방식으로 찍어서 만문회를 축소해서 전송과 저장한다 그랬죠.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모든 픽셀이 하나하나 있잖아요. 픽셀을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그 픽셀 하나에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10분의 1이나 5분의 1을 해가지고 색깔 정보를 보다 미세하게 표현해서 그 색깔 정보를 숫자로 표시한다. 이쪽 좌측에 가로 세로 좌표 숫자를 위치를 따라서 이것을 숫자를 틀어넣어 착각 찍어서 그것을 만분의 1로 축소해서 그래서 전송하고 저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되겠어야 되겠습니다. 냄새도 그렇게 숫자로 바꿔서 할 수 있고요. 사람 목소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무선 통신할 때 사람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프랑스로 이렇게 전화를 가면 제 목소리로 주파수를 분석을 해가지고 진법수하고 이제 이렇게 공존하게 해서 숫자를 바꿔가지고 내가 독일을 몰라도 프랑스 몰라도 일본어를 몰라도 중국어 몰라도 변환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무선 둘 다 가능하고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전리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빛을 유도하는가의 문제인데, 그럼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의 문제인데요. 빛은 에너지의 하나의 형태라는 것이죠. 에너지의 하나의 형태고, 그래서 빛이 흐리면 태양빛 보세요. 흐린 날에 이게 잘 잡히나 초점이 태울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양빛이 찡찡찡찡 했을 때는 모여가지고 여기서 초점을 잡아가고 나무도 태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불 붙이는데 사용하는데요. 그렇으면 태양빛이 많을 때는 열 에너지가 강하다는 뜻이겠죠. 태양빛 적을 때는 열 에너지로. 그렇죠. 빛은 어떻게 보면 그냥 빛인데 그것이 다른 형태로 전환을 열로서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태우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열로서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끓이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태양광 발전할 때나 방송국 반사 발전하면서 오목관함을 파가지고 이렇게 오목골처럼 해주거나, 그래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또는 360도로 이런 것을 배치를 해가지고 360도 태양빛이 어느 각도에 뜨지는 서로 간의 반사 복사를 통해서 하루 종일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기술을 따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돋보기 같은 방식으로 해서 오목관음을 파서 증폭한다. 그러니까 가로등 불빛을 오목관음을 파서 빛을 증폭하거나 자동차 전조등도 가능하고, 또 다이아몬드 커팅을 통해서 빛을 10개 이렇게 퍼지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그 사진기 카메라 렌즈 같은 데서도 여기다 다이아몬드 커팅, 현미경 같은데 망원경 카메라 이런데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빛을 증폭하거나 오목관음을 파서 빛을 이쪽으로 증폭해서 여기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것을 어떤 UV 장치 같은 데서도 이런 것을 수많은 홈을 파가지고 하나의 볼록 렌즈라도 수많은 빛을 좀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작은 볼록 렌즈를 큰 볼록 렌즈에 이렇게 집중해서 UV 장치에서 빛을 증폭한다. 레이저 빛을. 또는 오목한 홈을 파서 오목 거울처럼 그것도 오목한 홈 거울 안에다가도 계속 이렇게 동그랗게 오목한 홈을 파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의 변형된 형태의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빛을 증폭한다는 거죠. 그걸 여러 겹 겹쳐도 돼요. 그래서 또는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모든 각도의 빛을 한 군데 모으는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또는 그거로 추가로 열 에너지를 더해서 빛에다가 열 에너지를 더해서 에너지를 증폭하는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린 ASML 이런 회사도 UV 장치 회사죠. 삼성도 어떤 데서 하시지 마시라는 것이죠. 네, 이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을 해가지고 빛을 최대한 증폭해서 이렇게 빛을 대중소로 사이즈를 만들고 뭐 이식하지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레이저 시각 장치 같은 거는 빛을 대중소로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강중력으로 줄 수 있어요. 뭐 20단계도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어떤 반도체 이런 이렇게 도장 파듯이 각각 여기까지 팀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그린다, 시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레이저 영접기에도 가능하고 영접기 모든 가공기에 이 기술을 쓰시면 레이저 빛을 다양하게 하고 전기를 강중력으로 줘서 필요한 온도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팀별로 묶어가지고 특정 지점에 가로 세로 높이로 카메라 또는 카메라 현미경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쭉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녹음 이렇게 필요한 열이 도달하면 매우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죠. 그래서 필요한 열이 도달하면 녹고 그것이 이렇게 냉각되면 식사 접합되는 이런 기술을 먼저 산양대는 삼성에서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빛이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또는 빛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태양광 기술에서 이미 전기로 바꾸고 있거든요. 태양광 기술에서도 PM 반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해서 빛을 전기로 바꾸고 있는데요. 그러면 빛은 에너지이면서 동시에 전기로 변할 것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시는데 여기서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요. 빛이 만들어지는 원리에서 빛은 보통 원자나 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냉던의 상태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빛이 뭐 우리가 그 모닥불 같은데 하면 거기서도 이렇게 빛이 확 나타나거나 전구도 전기를 갖다 이렇게 가열을 하면 어떤 거기 전기 저항이 일어날 때 그 부분에서 빛이 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번개 칠 때도 보면은 특정 어떤 전기가 있을 때는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그것이 불규칙하게 서로 부딪히거나 했을 때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듯이 번개가 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빛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어서 서로 간에 부딪혀갖고 스파크, 불안정한 상태로 갔을 때 이게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거나 대기 중에 습기가 있어서 길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스파크 쳐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다른 쪽으로 전도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 대기 중에 습도가 많았을 때겠죠. 또는 밑에 거기 어떤 뭐 나무라든지 전기 이렇게 테슬라의 전기도 저는 피레침 역할을 하는 뭐 어떤 금속층이 좀 있거나 물층이 있어서 그쪽으로 습기가 이제 이렇게 통로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전도되는 것이고 그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전리층 같은 데서도 이제 보통 구름에 빈 구름이었을 때 먹구름이 아니고 수분을 적당하게 안 갖고 있을 때는 전기가 전도되지 않는데 물을 갖다 이렇게 하면 전기가 전도가 된다고 자면 이게 습기층이 대기층 같고 위층에도 가득했을 때 그것이 길이 되어서 전기가 전도되어서 구름에 이렇게 전기가 차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있는 뭐 구름에 있어서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그런 개념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돼? 물에다 전기 흘려봐라 마이너스층 플러스층이 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 내릴 때 우리가 비 내리면 물을 맞지 뭐 불을 맞습니까? 그렇죠? 우박이 내릴 때도 있고 차가운 이렇게 대기가 좀 차가우면 겨울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게 뭐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 물은 마이너스 플러스 그냥 공유를 하고 있는 거 하나의 전기로 금속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 플러스 금속을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알루미늄도 돼요. 그래서 대중소 넣어가지고 아니면 구리판을 넣어주거나 해가지고
가지고 그것을 구리판 안에 알갱이를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나누는 형태로 놓고 악상을 딱 덮어가지고 놓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대중소 전자잉크도 대중소 이렇게 했죠. 이렇게 금속 가루를. 그러면 그게 왔다 갔다 그 안에서 이렇게 전기 저항이 일어나면 이렇게 발열이 일어나서 이렇게 수소산소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기선 그 안에서 이런 금속판이라고 그래. 전기선이 되어서 왔다 갔다 움직여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발열이 없어서 물 플러스 금속해서 이걸 보통은 수소산소가 생긴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저항이 없게 만들어줘. 왔다 갔다 계속 필라멘트 같은 거 저항이 있으니까 빛을 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어떤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바뀐다는 의미겠죠. 필라멘트 전구 같은데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그거 아주 물 플러스 금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제가 금속 배터리 물 플러스 금속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그래서 필라멘트 같은 것도 이게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바뀌는데 태양광 기술에서도 빛은 또 그걸 받아들여서 전기로 바꿔서 지금 쓰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할 때 그래서 이게 구글을 볼게요. 빛은 보통 원자나 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나는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움직일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확산 있잖아요. 확산 이게 잉크가 이게 진한 데서 이게 얕은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든 만물의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빛 에너지가 태양에서는 강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이게 다른 쪽에는 상대적으로 덜하단 말이에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근데 이게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테슬라 전기의 전리층이 이렇게 탁탁탁 자극을 하면 그쪽으로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빛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쪽으로 유도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해서 빛이 만들어진 원리는 빛은 보통 원자나 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움직일 때 만들어진다. 이 이론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빛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고 평상시에 빛이 흐릴 때는 괜찮지만 이것을 태양빛이 이제 강하게 있었을 때 이것을 초점으로 했을 때 열 에너지로 바꿔서 태워버리는 에너지로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레이저 빛과 같은 그런 레이저를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놓으면 레이저 광선으로 해가지고 공격기로 사용하게 되고 레이저 가공기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요새 뭐 녹 같은 것도 레이저로 이렇게 탁 쐬가지고 착 벗겨가지고 막 하고 그래서 레이저로 이렇게 영접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레이저는 이꼬로 빛이며 이꼬로 에너지다, 열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빛은 열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전기가 어떤 저항을 만나 필라멘트가 빛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자, 구글을 보니까 빛은 에너지다. 빛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전자기파의 한 형태다. 파동의 입질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 파동과 입자 이중성을 보인다. 이 에너지는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주파수가 에너지가 강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가 어떤 그 빛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뭐 가시광선 틀고 도시광선 틀고 주파수가 틀려요. 그래서 틀려서 어떤 것은 막 이렇게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고 에너지가 강한 게 있고 상대적으로 덜한 게 있고 레이저파 같은 거는 아주 이렇게 에너지가 강해서 그걸로 가지고 레이저 공격기도 만들고 가공기도 만들고 그러는 특정 어떤 빛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레이저라는 빛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빛을 갖다 초점 방식으로 맞추면 빛을 갖다 하나로 응축된 것이죠. 그래서 빛을 응축을 시켜서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레이저도 그렇게 짧게 이렇게 어떤 지름을 만들어 에너지를 축약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빛을 또 증폭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너지 운반인데요. 빛은 전자기파로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며 공간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태양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열 에너지 상태로 올라오면 상당히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 뭐 다 태우고 오겠죠. 중간에 모든 별이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다 해치고 오는데 그리고 거리가 얼마 못 가요. 자 보세요. 우리가 모닥불을 피웠는데 거기서 모닥불을 피워서 그 열 에너지로 주변에 전달되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안 됩니다. 그러나 빛의 형태로 뭘 아주 멀리서도 열은 전달되지는 않지만 빛의 형태로 보면은 멀리서 모닥불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몇 킬로 밖에서도 볼 수 있어요. 10킬로 밖에서도
시간 맑음을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빛이라는 형태로 열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형태, 그러니까 어떤 빛은 하나의 파동입니다.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주파수를 기르면서 가는데 이것이 우리 강물 같은데 바닷물 같은 데가 그러죠. 그래서 이 주파수라는 것은 하나의 파동입니다. 이렇게 물결 치면서 가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멀리 전송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멀리 전송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로서 열 에너지를 멀리 보낼 수 없을까 이런 거 했을 때 빛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그것을 에너지 그렇죠. 빛이라는 형태는 엄청 빠르죠. 빨리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에너지를 손실하지 않고 지구까지 도달하거나 별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거 말고도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인사레이더 같은 것도 이렇게 인적으로 에너지를 뭐 전자레인지 보세요. 주파수를 가지고 이렇게 고기 익게 하지. 그래서 그러면 겉으로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고기를 익게 하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바로 주파수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네. 그래서 이 주파수가 열 에너지로 바꿔서 수분을 이렇게 진동을 시켜가지고 열 에너지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주파수는 열 에너지를 담고 있다. 빛은 열 에너지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춰서 그걸 태울 수 있는 것이죠. 이걸로도 고기 구워 먹거나 물을 끓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홈을 좀 파가지고 이렇게 빛을 증폭해서 태양광을 증폭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태양광 발전하고 헬스 담수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반사판처럼 오목가는 물을 파서 이렇게 소금은 이렇게 물은 중반하면 담수화하고 소금은 이렇게 챙겨서 하고 아니면 스댄판 같은데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서 석유 방식이나 끓여가지고 뭐 태양광으로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발하는 물을 핵수 담수하고 소금은 얻고 판다. 이 기술을 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저는 뭐 이제 정수기 같은 데서 필터 같은 거를 제가 정수 필터를 지금 동그랗잖아요.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목적별 필터가 5개다 6개다 그러면 이렇게 10개를 한꺼번에 딱 뭐 네모나고 세모나 불편하고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한꺼번에 표면적을 넓게 해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면 빠르다. 속도가 휴대용으로도 좋고 이걸 해수 담사 필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공기 필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배 같은 데서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거나 그냥 끓이는 방식으로 해서 증발하는 물을 담수로 얻고 나머지는 소금은 판다. 아프리카 같은 물이 안 좋은 것 같은 데서도 태양광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증발하는 물을 얻고 담수 밑에는 그렇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기술로 여행자가 이걸로 갖고 다닐 때 휴대용으로 필터 방식이나 끓이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광이라든지 아니 석유를 다른 연료로 태운다는 거죠. 끓여서 이제 그러기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YTN은 어떤 정수기 업청하기를 자 표면적 넓게 한데 이거 똘똘 마르셔가지고 통과 그럼 표면적은 맑은 게 아니고 그럼 제가 세모나게 접을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것도 표면적을 넓게 한다는 아이디어 개념에 포함된다고 생각. 그걸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자기 기술로 둔갑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ITN에 소개한 뭐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우리나라 삼성과 대기업에서 너무 많은 제 기술을 무단으로 갖다 쓰시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 싸우셔야 돼요. 전 세계에 싸우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전 세계 뭐 주기술사 싸우기 위해서 미국하고도 부딪혀야 되고 유럽하고 부딪혀야 되고 일본하고 부딪혀야 되고 전 세계 인도하고도 부딪혀야 되고 중동하고도 전 세계 나라 다 부딪히셔야 돼요. 가서 강제하시거나 또는 협박하시거나 무력으로 한번 그것을 가상적으로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딱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통하겠냐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이 자칫 지적재산권 위반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페이스북에 지금 전 세계 각 나라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요. 네네. 그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계속 광고를 내셨죠. 몇 년 동안 그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정보등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보훈처도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국가의 그 기관이 한 20몇 개에서 광고를 계속 내셨어요. 주한미 대사가 함께 제 페이스북 유튜브는 서로 연동돼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유튜브 주소도 제가 다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거기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으로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미국과 이제 한국의 정부가 저를 인지하고 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다, YTN부터 막 나오길래. 그래서 삼성의 어떤 그 존스 홉킨스 네이처 연구도 그거 제 기술인데요. 근데 그걸 갖고 상을 받으시더라고, 워드상을. 되게 황당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다음에 삼성이 그 특허 특권, 그다음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특권 위반했다 해서 1조 벌금 맞으셨고, 그다음에 채권운전 납품할 때도 우리나라가 자신했지만 웨스팅하우스에 남의 기술을 갖다 썼기 때문에, 남의 기술을 갖다 쓰는 건 범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홀하거나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네, 남의 기술 갖다도 쓴다는 이런, 저도 쓰면 뭐 어떠냐, 이것이 뭐 네가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갖다 쓰는데 네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좀 강하게 단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남의 기술인데 좀 갖다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 기술은 여기에서 내가 개발했으면 전 세계로부터 왜 내 기술 왜 쓰냐, 우리한테 특허를 해라, 내 기술 위반했다,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게 나는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나중에 지적재산권 위반국이 될 수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주한미 대사관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저한테 팔로우 하셨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있는 쪽에서. 그다음에 뭐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그다음 의원이라든지 뭐 김희정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뭐 어떤 국회의장 그다음에 어떤 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어떤 뭐죠 국민의힘 녹색당 당 차원에서 팔로우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팔로우를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국가기관이 또 팔로우로 들어오시더라고. 우리는 언론도 100군데 넘는 것 같은데 팔로우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최소한 70군데 이상 되지 않나? 100군데 정도 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차원에 들어오더니 백악관에서 팔로우를 들어오셨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손녀딸하고 저희 셋째 며느리 가족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민주당 양당에서 팔로우 하시고 또 이렇게 상원 의원, 하원들이 다 팔로우를 하시더라고, 주지사들하고. 굉장히 제가 1000여 개의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찍은 거를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뭐 캐나다 총리도 하시고, 캐나다 정보기관 하고 정보기관까지도 광고를 하시고, 광고 아니라 팔로우로 들어오셨고요. CIA, FBI, 국토안보부 산하의 방첩부가 팔로우 들어오시고, 중국은 이제 정보기관 하나가 들어오셨고요. 대정보기관, 그다음에 영국도 이렇게 MI옥이 들어왔거든요. MI옥 정보기관이. 그다음에 찰스 왕이 들어왔고 윌리엄 이렇게 그다음에서 지금 패밀리가 들어왔어요. 전체 가족 패밀리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황청에서도 공식 어떤 교황청 매체가 저한테 들어왔고 교황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렇게 소식에 대해서 도배를 하셨죠.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이렇게 수십 개의 어떤 산하기관과 하셨고, 나사의 산하기관과 전부 나사도 없이 들어오고, 로키드 마틴, 보잉, JP 모건 이런 데도 들어오고, 항공 우주회사들 전 세계 다 들어오셨고, 나토 항공, 그렇죠, 유럽연합 항공, 유럽 우주 항공도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그 인도 모디 총리하고 대통령,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 그다음에 장관들 이렇게 들어오시고, 영국의 러셀 전 상원과 저는 이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원원들 들어 캐나다 의원들, 그다음에 캐나다 뭐 보수당, 자유당 이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인도당 이렇게 인도들도 여러 개 주로 돼 있던데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오셨어요. 이스라엘 군 자체에서 들어오셨고요. 이스라엘 모사드 들어와도 괜찮아요. 전 세계 정보기관 다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그래서 이란 언론, 이스라엘 언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차원에 들어왔고, 아람코 들어왔고, 아랍에미리트 뉴스 그다음 언론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아람에부터 무슨 통신사 부임 뭐든 내렸는데 거기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직접 들어왔고, 빌 게이츠 회장도 직접 개인적으로 팔로우 하셨는데요. 전 세계 의원들이 굉장히 팔로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도 장관들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그래서 캐나다 하원 의원 이런 장관, 캐나다 의원들 들어오고
영국에서 이렇게 정보기관으로서는 중국이 뭐 정부의 기관으로 한 짱수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부의 기관들이 한 20몇 개가 들어왔고 정보기관이 들어왔고요. 대정보를 다루는 곳인데 그다음에 언론이 한 1억 2천인가 1억 뭐 팔로우 수를 갖고 국영 언론이 들어왔어요. 20개가 인도는 30개고 미국 한 40여 개가 들어왔고 호주 싱가포르는 10개씩 싱가포르는 좀 적게 들어왔고 호주는 조조가 10개 들어왔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군도 소개를 하셨고 미국 부대가 한 100여 군데 이상 소개를 하셨는데요. 뭐 각 사령부라든지 하시더라고. 저는 팔로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귀셨다고 하실까봐 팔로우는 제가 거기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그쪽에 나한테 할 수도 있고 저는 한 적이 없고요. 나중에 페이스북에 조사하면 나오겠죠. 전화 오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어떻게 그 모습을 나타낸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다. 조용히 지켜보다가 그래서 는 그래서 그 시기만 저울 줄 아는 것 같은데요. 네네. 메타에서도 들어갔고 메타 같은데 페이스북 운영회사죠. 메타 페이스북 그 저커보고 이쪽에 메타에서도 들어오고 구글에서도 들어오고 삼성에서도 들어오고 엔비디아 들어오고 시스코 들어오고 뭐 이렇게 주요한 회사들은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항공우주 회사들 저 방산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서 로키드 마틴 보잉도 들어오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는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뉴질랜드 군하고 스리랑카, 파키스탄 군도 들어왔고요. 인도 군도 자신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시고 자료 1000여 개 이상을 올려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이거를 내가 자료를 조작했다 하실까봐 나중에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얘기가 입증이 되는 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전 세계 웨스팅하우스 할 때도 보면은 채권 언제 납품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썼다 그러니까 좀 쓰면 어떠냐 이런 태도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제 없다고 했는데 결국 납품을 못하게 됐어요. 남의 기술을 썼기 때문에 남의 기술을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재산권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갖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 이게 아니고 쓰면은 사법 처리 당하는 형사 민사 이 부분이 있어요. 한국의 지적재산권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단단히 국제사회로부터 그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안 돼. 그러면서 동시에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전 세계 나라에 본인 보고 있는데 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돈 다 내놔 이런 식으로 내 기술인데 왜 특허를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기술을 왜 무단으로 쓰냐라는 기술을 무단으로 쓰면 어떠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제 기술이 여러 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삼성한테 거래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평생 저한테 전화하지도 마시고 전화해도 안 합니다. 이미 다 쓰고 있는 분들이 이미 제 기술 갖고 지분까지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 분들이 무슨 MOU를 체결하자 뭐 내 기술이 아니면 네가 나한테 돈 내기 이런 식의 황당한데요. 네네. 내가 너보다 기술을 더 설명을 잘하니까 아이디어 개념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좀 얼마든지 포장지는 화려하게 대기업에서 인력들이 많으니까 할 수도 있다. 전문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그래서 다 알아듣고 이미 제품을 만들었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이게 기술 협조를 안 우리가 법무팀에서 뭐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짓 소송도 있을 수 있고 참 그럴 때 나 그럼 그래 그럼 그렇게 마음대로 써라 내가 기술 공개하겠다 그러면 뭐 법인 반도체 기술부터 러시아 구체적인 기술인데 네. 기술을 주고 안 주고는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든지 안 주든지 제 마음인데 여기서 뭐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이상한 막 하고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를 막 어떤 게 해가지고 나 자기 기술을 이렇게 막 자기 혼자 어떤 노력을 하더니 내 기술이야 이렇게 혼자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자기 스스로 체면 것이나 누룽지인데 닭이다 결국 닭으로 보이는 제 기술로 예, 그 문제가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기 기술을 이라고 전 세계 주장하에서 미국하고 죽기시에 싸워보세요. 영국하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전 세계 나라하고 죽기까지 한번 계속 싸워보시든가. 네. 세계 시장에 접근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파산입니다. 우리나라 야들 같은 약소 부분.
한국이 좀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지적재산권 위반국이 될 수 있고 지적재산 교육을 국제사회로 굉장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단으로 쓰시지 마세요. 삼성은 전화를 해주셔도 전 안 받고요.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전화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리고 자기 기술로 등급을 시키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지금 동원하면 제가 기술 공개를 해볼 테니까. 제가 만들어 놓고도 참 황당하네 이게 진짜. 네네. 이건 전화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거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봤자 뭐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자기 기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기도. 그래서 저는 뭐 거절합니다. 일체 뭐 여기서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사회에 강제를 하셔서 전 세계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세요. 자기 기술인데 왜 돈 안 주냐고. 한번 해보세요. 다른 나라도 다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술 주고 안 주고는 저에게 달려 있다. 제 좀 건방지게 들으셔도 이게 참 호기롭지 않습니까? 나한테 달려 있는데 왜 그것을 자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더니 내 기술이다. 누룽지를 닭이다 해가지고 결국엔 자기 기술로 만드는 그런 것을 등급서를 쓰지 마세요. 네, 부탁합니다. 포장지를 갖다가 어떤 기술을 갖다 포장지 자기가 멋지게 해서 포장지를 딱 해서 드디어 내 기술이다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기술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아이디어 개념 차원에서 아르키메des 회사가 탁 번쩍을 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깨달아서 제본이 이미 만들고 계시면서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기업도 그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삼성을 꼬집은 건 아니에요. 네. 어떤 기업도 다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계약할 의사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시간만 끌고 바쁘게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보고요. 가가 안 고가를 결정하겠습니다. 큰데 아니고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 기술을 이미 써가지고 셰프만 시키고 있으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아이디어 개념 차원에서 사세요. 그런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야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아니면 내게 거래하지 않겠다. 그걸 거기 갔다가도 그냥 역시 이게 계약할 의사가 없구나 그러면서 나와버립니다. 금액을 적게 불러도 안 갑니다. 당신의 기술을 공개했을 때 당신의 회사가 반도체 회사다 파산인데요 사실은. 파산 가고 시가총액을 날라가는 거 그거 계산 그다음에 당신에다가 이것을 전 세계 독점 기술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개 회사가 뭐 컨소시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전 세계 회사로부터 라이센스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그런 기술이라고 하실 때 비로소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되고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면 전 세계 나라에서 라이센스 내겠습니까? 저한테 50원에 사갖고 4천원에 팔면 거기서 돈 내겠냐고요.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 내가 기술 주고 안 주고는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어떤 뭐 협박적인 방법도 안 통할 것이다. 그것은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불법적인 취득에 해당한다. 남의 거 이렇게 현관에서 뭐 이렇게 도둑질, 강도질하고 협박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인정하겠어요? 여러분한테 돈 주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네. 그런 형태는 이제 거절한다. 정치적인 만남도 거절한다. 이건 뭐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대통령이든 뭐 누구 뭐 장관이든 정치적인 만남을 이제 거절한다. 공무원은 김영란법 생각하세요. 네, 김영란법. 꾸르륵꾸르륵 이제 그래서 어쨌든 김영란법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상 5년 후에도 선법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 외국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술을 이래라 저래라 저기다 저라 저기다 이미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는 걸 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정치 공무원이 그런 태도는 일단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렇죠. 불법적인 행위에 저도 5년 후에도 선법 처리될 수 있어서 거절합니다. 만남 자체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만날 이유가 없고 전 세계의 어떤 큰 대기업 이름 없는 데는 팔 수가 없고 금액을 줄 수가 없어요. 그 금액을 줄 수가 없고 아니면 공개 기술을 어떻게 웬만한 거는 전략적으로 무조건 단언한 전략적으로 공개 기술을 그냥 가겠다. 어차피 다 쓰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적극적인 좀 태도로 아이디어 개념을 사겠다 하는 데만 거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안 사셔도 괜찮아요. 뭐 내가 그거 가지고 화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거래 의사가 없는 분은 저한테 하시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기술이 아니면 나한테 배상을 한다. 자기네들 그런 조건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돈 배상하고 파산해야 되나요?
거짓 소송을 누가 불특정 소송을 어떻게 하게끔 해서 나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기술에 협의한 적이 없어요. 화학기술도 뭐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는 이런 흡입물질에 대해서 제가 후보물질과 결합 실험을 2019년도 어학특허를 신청을 했는데 온라인을 통해 누구하고 협의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기술도 누구하고 협의하거나 가족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누구하고도 협의한 적이, 제 혼자서 그냥 연구해서 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를 안 주길래 그냥 공개를 해버리자. 어차피 특허도 공개되니까 그 생각을 해서 이제 다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공개 전략으로 갔다. 자, 이제 빛의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갑시다. 광자, 빛은 에너지 덩어리는 에너지 덩어리, 빛은 에너지라는 거죠. 빛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하면 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전기 에너지로도 바뀌고 태양광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양열로 또는 필라멘트 같은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저항점이 있으면 텅스텐 있죠 보통 있으면 빛이 확 밝기는 이런 우리가 모닥불 해가지고 처음에 모닥불 피울 때는 연기만 보락만 한다. 빛으로 이제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게 불꽃으로 바뀌게 돼 빛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 형태가 모닥불이라면 이제 나무라고 합시다. 나무가 종이도 되지만 그것을 이렇게 태웠을 때 이게 불꽃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빛의 여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전기적인 것도 전기를 강하게 하고 저항점을 두면은 텅스텐 같은 필라멘트 거기에 전기가 뭉쳐가지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정 에너지에 달하면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바뀐다라는 좋은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은 전기로, 전기는 빛으로 바뀌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방전 효과인데요. 빛이 물질에 닿으면 전자를 튕겨 나오게 하는데요. 이는 빛이 가진 에너지가 전자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전기 이렇게 그 빛이 빛도 이제 종류가 각각 다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 가진 주파수가 다 틀립니다. 다 틀려서 이렇게 어떤 이것을 보시면 볼게요. 빛의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인간이 레이저 빛을 만들어 갖고 레이저 광선 쏘잖아요. 레이저 공격기도 만들고 가공기도 만드는데요. 그래서 빛을 갖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특정 주파수를 만들 수 있냐? 그럼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돋보기 초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빛의 종류는 파장과 에너지에 따라 우리 선탠하는 것도 보잖아요. 그래서 타잖아요. 피부가 빛이 강하면 빛이 이제 안 강하면 타지 않아요. 빛의 종류는 파장과 에너지에 따라 다양하다. 즉 전자기파 스펙트럼으로 분류되는데 파장이 가장 긴 라디오파로부터 전파, 마이크로파, 그다음 적외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이렇게 빨주노파, 파남보 이런 것이 있고요. 자외선, X선, 파장이 가장 짧고 에너지가 큰 감마선 이런 순으로 나뉜다. 이들은 의료, 통신, 방송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라디오파 같은 거는 파장이 가장 길고 에너지가 낮으며 AM, FM, 방송, 통신 등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 사용하고 휴대폰 통신, 와이파이 등에 사용되고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들은 다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적외선 같은 것도 제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사람 목소리 같은 것도 다 이렇게 80억 인구의 지문이 각각인 것처럼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부여를 해서 짜르르르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고 착각 찍어서 만분의 1로 축소시켜 전송과 저장할 수 있다 이랬죠. 10만 분의 1도 가능해요. 나중에 현미경 방식으로 이렇게 컴퓨터에서 보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뭐 큰 파일이지만 나노로 이렇게 해놓으면 작은 파일로 되니까 압축해서 전송해서 저장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게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픽셀 수 하나를 대중소로 만들고 픽셀 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5분의 1이나 10분의 1, 뭐 3분의 1도 돼요. 3분의 1도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바로 이것을 적은 단위로 빛을 어떻게 색깔을 표시해서 숫자로 딱 표시하고 쪼르르 나열해 놓고 착각 찍어서 10만 만분의 1로 축소시켜가지고 뭐 1000분의 1도 돼요. 그래서 압축해서 전송 저장한다. 글자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작게 크기를 적게 한다는 게 너무 큰 파일이지만
테크니카 이렇게 나누면 작은 파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현미경 방식 다시 하면 이렇게 전송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색깔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어요. 어쨌든 라디오파는 파장이 가장 길고 에너지가 낮으며 AM, FM 방송 통신 등에 이용한다.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휴대폰 통신, 와이파이 등에 사용되고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을 발생한다.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을 전달하며 열화상 카메라, 리모컨, 난방 등에 활용한다. 이게 주파수의 종류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광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래서 빛으로 그러니까 보통 전자레인지 안에 이렇게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데 그걸로 이렇게 물도 우리가 데우고 고기도 익히고 음식도 해동을 하죠. 그래서 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도 태양빛을 갖다 바꿔서 이렇게 열 에너지로 바뀌게 해서 바꿔서 이렇게 태우고 이러잖아요. 선텐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은 보통 그 차가운 에너지도 있어요. 차가운 에너지도 있는데 얼음 에너지 같은 거 차가운 에너지죠. 그래서 뜨거운 에너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얼음 같은 거 드라이아스가 차가운 에너지를 들어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 이론으로는 그래서 열 에너지를 담고 있는 건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은 열을 전달한 열화상 카메라, 리모컨, 난방 등에 활용합니다. 가시광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이며 파장에 따라 색이 다르다. 자외선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커서 세균, 살균, 피부질환 치료, 형광현상 등의 이용. 그래서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고 태양빛이 없어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이것을 빛으로 바꿔요. 이렇게 필라멘트로 해서 빛으로 바꾸는 것처럼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자외선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살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를 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레이저로 바꿔가지고 빛으로 바꿔가지고 레이저 가공으로 이렇게 하죠. 레이저 공격 무기도 하고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기술이죠. 빛은 전기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양광 같은데 태양 전지판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전기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대중소로 만들어 갖고 이것은 이렇게 파동 방식으로 이렇게 전기를 거는 방식인데 모터 직전에선에다 배치하거나 모터나 발전기에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그렇게 그다음에 전자석 같은데 스피커선 같은데 감아놓거나 할 수 있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앞뒤로 이렇게 교류 종교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기가 밖으로 달아나지 않게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전기를 갖다 끌어당기면서 내부로 또 그러면서 조금씩 전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류인데요. 에디슨은 직류인데 중간에 이렇게 송전 손실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결하는 방식이 그래서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렇게 두께를 틀리면 피복 없이 이게 얘네들이 이 위로 왔다가 아래로 파동으로 만들어진다. 이 길로 하자. 그래서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어떤 무선으로 갔을 때는 서로 파형이 틀린 이렇게 뭐 디지털 무전기 같은데 보면 같은 파장에 같은 1.25 이렇게 헤르츠인가? 킬로 헤르츠인가? 네네. 그래서 맞나? 잠깐 볼게요. 디지털 무전기가 이제 여기서 보내는 것을 디지털식으로 01 이게 이제 진법수를 이용해 가지고 진법수를 디지털식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보낸 거거든요. 디지털 무전기 신호 변환 방식 이렇게 하시면 이게 그래서 이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우리 사람 목소리만 하면 디지털 데이터 공과 일의 비트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무선 주파수 신호로 변조해 송신하는데요. 이것을 해서 사용자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서 정기적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아날로그식으로는 ADC에 의해서 이렇게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ADC인데 ADC에 의해서 공과 일의 이진법의 데이터 스트림 디지털 신호로 바뀌고요. 이렇게 해서 이 디지털 신호 처리 과정을 DSP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처리는 이 디지털 됐던 무선 전송을 위해서 반송파에 실리게 되는데 이게 전파에 실린다는 거죠. 이걸 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전파에게 변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시면 됩니다. 좀 변조된 RF 신호는 안테나를 통해 공중으로 방출이 됩니다. 이렇게 수신부 안테나가 공중의 RF 신호를 수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원하는 주파수에 되게 와서 증폭 및 하향 변환되는데요. 변환을 시켜서 그다음에 디지털 데이터를 추출하는 복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다 이제 암호화 전송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추출된 디지털 데이터는 다시 번역을 통해서 이게 DAC라는 것에 의해서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에 의해서 다시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시간 스피커를 통해서 함정 음성으로 재생된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가 디지털 무전기 듀얼 모드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대부분의 디지털 무전기 두 채널 이상의 다 채널을 지원하는데 서로 간에 사용하는 무전기 간의 설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일치해야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주파수와 프로그램 설정의 조합인데 이것이 제품 자체에는 보통 수십에 수천 개의 채널을 지원하는데 이중 두 개 채널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분할 다중 접속 기술을 TDMA 방식으로 의해서 하나의 주파수에서 두 개의 독립적인 통화 경로를 제공하는 데 타임 슬롯을 그래서 이 중계기 없이도 한 주파수 시점에 동시에 두 그룹이 통신할 수 하나의 기기 가지고 이게 두 그룹이 동시에 이렇게 통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뭐 라디오 같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라디오 같은 것에도 이렇게 신호를 바꾸면 다른 채널 하나의 기기 안에서 다른 채널을 바꿔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동시에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파수 하나 가지고 신호를 보냈을 때 그것을 각각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또 A라는 기기, B라는 기기에서 신호를 보냈을 때 하나의 수신된 채널에서 수신할 수 있다. 이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서로 다른 파형이 틀린 다른 전파로서 무선 전파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머스크 스페이스 X 기술의 머스크 스페이스 아니라 머스크의 무선 유성 통신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그러니까 같은 파형이 아니라 이건 같은 파형이잖아요. 듀얼 모드인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쓰는 방식으로 하면 환자가 이렇게 부목되듯이 서로 간 인력 제공해서 멀리 송수신이 되고 신호도 뚜렷하다. A사례에다 해서 이 방식으로 해서 레이저의 소자를 대자료 중재로 소자를 만들고 전기도 강중력으로 놓고 팀별로 조합해서 레이저 가공기처럼 이것을 쏘며 전파를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뭉쳐 쌓으면 이렇게 에너지 출력이 세요. 상대방 이렇게 빛 같은 것도 자동차 전조등에 이렇게 빛사이즈를 대중소로 뭉쳐서 쓰면 하나로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상대방의 자동차 부전지보다 다른 방식의 소환합니다. LED 전조등에서도 이렇게 전등에서도 빛사이즈를 틀리게 하거나 언어프 구조로 가서 대자리 쓰거나 중자리 쓰고 소자리 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LED 전등에서 40개다 그러면 20개만 전기를 준다든지 10개만 준 40개만 빛을 틀리게 만드는 기술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어떤 그렇죠 데서 다 쓸 수 있어요. 램프 방식 이렇게 뭐 크리스마 추류로 하거나 아니면 발광 다이오드가 40개 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하면 이것이 융합 현상을 이렇게 광한 빛을 만들어요. 디지털 전파를 이렇게 A사례에다 쌌다 그러면 그것은 멀리 송수신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뭐 레이저 레이더다 그러면 레이더 맞거나 전투기 막 미사일을 맞으면 강하게 열이 하나로 세 전파가 하나로 융합하면서 강한 열을 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렇죠. 기판을 태워버리는 구조로 갑니다. 지상파로 사용했을 때 지상에다가 이렇게 이런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프와 서로 다른 편 적외선파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파형의 이렇게
뭐 음파, 뭐 종류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서로 다른 것을 묶어서 쏘면 지상에 있는 병력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기절하거나 전자레인지로 고기 익히는 거 생각하세요. 실신 충격 태워지는요. 에너지가 강할수록 차에다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지상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그게 드론 잡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대공 무기로 해가지고 이 전파를 이렇게 쏩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시작해서 특정 지점에서 이것을 강하게 전파를 서로 충돌시켰을 때 번개치는 현상처럼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고 하늘을 강하게 열이 발산하면서 하늘을 태워버린 나중에 전리층 태우는 무기로 들어간다 그랬죠. 드론 같은 거 다 태워버립니다. 영국에서 이걸 쓰시던데 올해 제가 영국에서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이걸 실험을 하셔가지고 드론 200대를 한꺼번에 자랐다는 구글에서 이렇게 뉴스를 봤어요. 제 기술이니까 쓰지 마세요. 제 기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나중에 이제 전리층 태우는 무기로 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리층을 특정층을 자극하면 한쪽은 이렇게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고 흐린 날에는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흐린 날에는 이게 전기가 이게 비터질 안으로서 안 태워지죠. 그러니까 빛이 광이 많으면 맑은 날에는 그래서 빛을 이렇게 태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빛이 많았을 때는 열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전기를 자극해서 그 전기를 좀 양이 많다는 전기를 많이 가야 갖고 양을 많아지게 하면 전기의 세기라는 거겠죠. 충분히 이렇게 오랫동안 자극을 해주면 이쪽으로 빛이 이쪽으로 와서 뜨거운 지역으로 만들어주거나 이게 하듯이 그래서 이쪽은 빛 에너지를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없애서 빛이 덜 오게 해서 차가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죠. 밑에서 이렇게 안테나로 하셔도 되고 전력이 이제 단위가 좀 커야죠. 빛을 공급하거나 빛을 갖다 교란해서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기를 교란해서 그 지역의 전기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해서 차가운 이렇게 겨울을 내가 눈이 내게 할 수도 있어요. 수분을 이렇게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뭐 기타 다른 파일 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물에다 상중하로 조사해서 그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수산 순출한다. 이게 이제 토네이도 일으키는 기술인데 실험실 가면 그런 게 있어요. 토네이도 일으키는 장치가. 그래서 토네이도를 이것으로 일으킵니다. 이걸로 나중에 미사일도 이제 교란하거나 태우거나 압축 공기까지 보면 정타 안 맞지 않는 기술로 하거나 할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선 주파수에도 쓸 수 있냐? 그럼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래서 무선 주파에서 드론 조종할 때 쓴다. 그래서 이렇게 송수신 거리가 넓어. 보통 이제 디지털 무전기에다가 쓰거나 이게 뭐 이렇게 하면 같은 파형을 갖다가 정부에서 허가된 파형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같은 파형을 두 개로 듀얼 모드로 해서 잡은 적은 있어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로 이제 무선 송수신 한다. 스마트폰, 워키토키, 뭐 기타 무선 송수신 장치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송수신 거리가 굉장히 길고 신호도 뚜렷하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시간대를 따라 틀리게 하거나 전파를 시간대를 따라 틀리게 잡는 기술. 이렇게 라디오 전파도 이렇게 채널 틀듯이 다른 전파로 바꿔서 수신하시는데 다른 방송이 나오죠. 그 각각의 전파에는 다른 어떤 음성 신호나 영상 신호가 존재하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론 조정할 때도 제가 시시각대로 5분 단위로 틀리게 또는 1분 단위 틀리게 1시간 30분 단위로 틀리게 각각 다른 전파를 잡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의 전파가 막히면 다른 전파로 갈아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저기 뭐죠 미국의 안드린가 그걸 그게 하시던 거기서 쓰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저는 전쟁 전투 모드를 5개, 10개 만들어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요. 전장의 상황에 따라. 그래서 그것이 카메라 인식으로 해갖고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하시죠. 그래서 자동 전투하는 데서 이것도 하시던데. 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달아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하시죠. 방식으로 해서 사람 눈, 코 이렇게 각각을 다 구별해요. 옷 갈아입어도 알고요. 이런 물건이 무엇인가 이런 물건이 입체를 따라 우리도 사물의 입체를 따라 알죠. 그래서 이것도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입체로 다 한다. 예를 들어서 각각 프로그램 명령을 따로 설정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각 사람을 각각 분별하고 스미스 씨 어떤 이렇게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니 휴머노이드 로봇의 구조에 들어가거나 전쟁 로봇들, 전쟁 전투기, 뭐 드론, 전쟁 드론 이런 데도 다 들어가요. 모든 기기 이제 사람을 알아보거나 사물을 알아봐서 어떤 물류센터라든지 편의점 마트에서 물건의 종류를 알고 고객이 몇 개 집었나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앞에 있으면 카메라가 몇 개 집었나 이렇게 딱 본단 말이에요. 보가지고 고객님 몇 개 집으셨는데 재고 관리도 해줘요. 가격까지 산정을 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썰고
이렇게 주인한테 이 문자 방식이나 영상 방식으로 보내줘요.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을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그 시각도 표시해주고 그래서 전체 합산도 해줄 수 있어요. 자체 계산을 해가지고 그저 컴퓨터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네. 하여튼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전파를 이게 어떤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 스마트폰이든 무선 국내 무선 통신이든 아니면 위성 통신 전파를 바꿔가면서 통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적합한 전파로 장거리파는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아야 되니까 항상 쓸 수는 없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단거리파 쓰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통신하는 기술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쓰지 마십시오. 매우 중요하니까. 라디오파 같은 것도 되고 뭐 종류에 상관없이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파로 이렇게 제가 장거리파,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 해가지고 이렇게 드론 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로 호출 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한다. 하나의 전파는 드론 때가 이제 이렇게 1000대다 그러면 전체가 듣는 것 또는 그것도 서로 간에 암호가 있어야지 이게 듣는 남이 이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호가 있어야지 암호화 시켜서 가는 게 아니고요. 암호가 앞에 암구어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이 누구 그러면 딱 이렇게 통신이 되는 것처럼 암호가 있어요. 그 암호가 나 얼굴 등록된 얼굴 또는 열려라 참깨 이렇게 비밀번호 방식일 수 있다. 이것은 금고 같은 데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금고 내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연락을 하면 112로 신고가 하거나 카메라 인식으로 해 카메라를 달아서 나한테 이렇게 인터넷망에 자체 통해 이렇게 전화 오거나 문자로 계속 영상까지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차량의 블랙박스 같은 기능에도 이 기술을 두거나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데서도 현관문 비디오폰에서도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 이렇게 보내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여기서 그 사람을 찍어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 교육 어떤 CCTV 집안에 있는 CCTV에서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이나 통신을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영상을 짧은 영상을 출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이거 보낼 수도 있어요. 네네. 현관문 디지털 키에도 이 기능을 카메라를 달아서 두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데 이렇게 현관문 디지털 키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CCTV 이런 데도 군내에서도 이렇게 CCTV 이렇게 있다 카메라나 CCTV에다가 전파로서 이렇게 감응하는 방법을 써서 하나는 금속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 무기를 탐지하거나 사람을 탐지하거나 시각대 출연하지 말아야 시각이 사람이 탐지했다 그러면 전파로서 파악을 해가지고 카메라 고정으로 자동으로 하거나 불빛이 그쪽으로 향해서 자동 비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것을 저장이 되거나 나한테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전화가 오거나 동영상을 이렇게 분량을 이렇게 딱 일정 분량을 보내거나 블랙박스나 현관문 디지털 키, 현관문 또 비디오폰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군에서도 이걸 쓸 수 있다. 동작 감지를 하거나 어디 동작이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서 카메라를 그래서 이쪽 동작 이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했다는 경보를 울린다는 거죠. 음성을 발견했다. 음성 같은 특정 이렇게 평상시 음과 그렇지 않은 음이 이렇게 틀린 변화가 있을 때 그때도 이제 감응해서 경보를 내리는 기술도 있어. 여기서 집안에 있는 CCTV도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경보 내리는 동작 감지로 경보 내리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그쪽으로 카메라나 CCTV가 클로즈업해서 블랙박스 같은 그 사람이 딱 얼굴을 딱 찍는 이 기술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자동으로 불빛이 이렇게 딱 깎인 CCTV에서도 딱 비친다는 거죠. 뭐 배터리나 110, 220이 되겠죠. 하시면 저기 잘 안 보여요 밤에. 이거를 선명하게 그죠 비춰서 이렇게 하는. 경고도 할 수 있겠죠. 경고 방송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일반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서 전파로 경보하거나 탐지하고요. 그래서 동작 감지로 해서 움직이는 표적을 사상을 하거나 특정 사람 같은 거 군복 입은 사람 지휘관만을 군복에 이렇게 지휘관이 있어 계급이 있으니까 망원경 모드 그렇지 않은 모드에서 저가의 카메라도 망원경 달고 안 달고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제가 마운 카메라 기술에서도 현미경을 달아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수저 방식으로 해서 확대를 한다. 이것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하고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반 우리는 못하지만 안에서 이렇게 기계가 컴퓨터다 그러면 기계가 이것을 보고 현미경을 작은 현미경에서 보고 확대를 해주는 기술인데요. 디스플레이 방식에 표시합니다. 또는 온라인에 좀 더 어떻게 나은 현미경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그쪽에 보내갖고 온라인으로도 보내서 이게
것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 A라는 사람이 이거다, B라는 사람이 이거다 했을 때 컴퓨터와 데이터 학습으로 이거일 확률 90%, 이거일 확률 60%, 이거일 확률 40%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남의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빚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 기술을 일부러 좀 많이 조금 그 얘기를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쓰는 것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것은 무선 송수신 구조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쓸 거예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는 아무래도 이렇게 신호가 뚜렷이 구분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방향 컴퓨터다, 블루투스 기술이다, 모뎀이다. 이게 워키토키나 이런 데서도 스마트 위성통신, 무선 통수신 방비, 라우터라든지 이동통신 장비 이런 데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가지고 동시에 라디오도 그러잖아요. 동시에 이렇게 다른 걸 채널 뜻인데 동시에 송수신하는 구조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 보내면 돼요. 각각의 전파에는 다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영상 신호나 음성 신호가 기타 신호가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데스크탑 100대 있을 수,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이 40대 있을 수 있고 모뎀이나 걸 아이폰에 무슨 송수신 장치를 달자 그랬죠. 그래서 좀 뭐랄까 자체 이렇게 워키토키처럼 몇 킬로미터를 커버하기 때문에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그걸로 이렇게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아니면 자그마한 장치, 무선 송수신 장치를 사용자 허락 안에서 돈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나 오토바이나 어떻게 차량 같은데, 기타는 로봇 같은데 뭐 하셔도 돼요. 장소에 설치하셔도 되나. 그래가지고 드론을 이용해서 띄워가지고 하루 24시간 로테이션해서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영화도 송출하고 뭐 저장 방식으로 해서 한 10만 개, 10,000개, 20,000개 이렇게 영상을 갖다가 탑재를 해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하루에 50개씩 틀어주면 방송 채널 100개, 200개도 운영할 수 있다, 1000개도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드론 이용해서 그렇게 하자. 또는 인터넷을 제공하면 이렇게 집에 지상에 있는 유선 안테나망 이용을 해가지고 무선 인터넷을 뭐 올해 스마트폰도 무선 인터넷 쓰는데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자. 드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방송도 제공하고 통신도 이동통신도 제공하고 뭐로 유성 띄우냐 드론 띄우면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비가 오면 좀 낮은 위치에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내려올 수도 있고 구름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되게 좋은데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한 대가 떨어지면 나머지 4대가 좀 널널하게 있어서 나머지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 되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날려버려서 되게 유성 띄우는 것보다 되게 싸다. 이게 뭐 어떠냐라는 것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거 뭐 햄통신도 이렇게 제공하고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햄통신을 국가에서 허가한 전파를 송수시안해주거나 아니면 같은 스마트폰 호출번호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호출번호를 해서 거기 방송국으로 개인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한 달에 한 10만 개면 전 세계 각각이 얼마일까? 이걸 전 세계 유튜브로 만들 수 있다. 이게 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워키토키도 이렇게 이런 유선 인터넷만 기반에 흡수해가지고 전국망으로 만들거나 전 세계로만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스마트폰에 있던 워키토키처럼 자체 통신하는 기술을 뜨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끼리 자체 통신하거나 데스크탑 아니면 노트북에 대한 TV 또는 무선 워키토키하고 이렇게 송수신하는 이런 그쪽 주파수가 상호 맞으면 되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호환이 되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스마트폰 음질이 있죠. 그래서 워키토키에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자 그랬죠. 이런 마이크 같은 데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거나 데스크탑 이런 스마트폰에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거나 뭐 데스크탑에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아가지고 음을 좀 깨끗하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TV에도 유선 전화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네요. 빚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네, 빚을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 기술을 일부러 언급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빚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빚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빚은 그렇죠. 전기로 바뀔 수 있어요. 전기로 바뀔 수 있다. 저는 전기는 빚으로 바뀔 수 있다. 이 기술을 제가 그리고 빚의 종류도 굉장히 종류가 많다. 빚은 파동이고 주파수의 형태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빛이 있고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빛은 보통 가시광선이라고 그러고요. 파장이 간 빛의 종류는 파장과 에너지에 따라 다양한데 전자기파 스펙트럼으로 분류다. 파장이 가장 긴 라디오파. 이보다 이런 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라디오 송수신화 이렇게 이런 거 그렇게 쓰시죠. 그래서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빨주노 업적 파남보, 가시 자외선, X선, 파장이 가장 짧고 큰 에너지가 큰 감마선 순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다양한데 이것을 만들어서 빛의 종류를 따라서 빛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네네. 빛은 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태양전지 같은 데 이렇게 딱 놔가지고 전기선, 구리선을 필요가 없이 대중에서 딱 걸어주면 이렇게 물 한 바가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해서 이게 금속 자체로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이걸 듣고 이게 유튜브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알루미늄 이렇게 패널에다가 이렇게 구리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전기를 안 걸어주면 자체 전기가 생산 안 돼요. 이게 전리 이 이름을 듣고 저희 방송의 특성상 그러신 것 같은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 개입될 수도 있겠죠. 내가 이것도 얘기했더니 이거를 이런 1차 전지나 이런 거를 가지고 수백 개나 수천 개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떤 유튜브가 그걸 자동차를 움직이시더라. 이걸로 2차 전지와 결합될 수도 있다. 1차 전지, 2차 전지 결합돼서 그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하시면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시던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어떤 YTN의 어떤 정부 출연 연구가 아니고 지금 뭐더라. 거기서 태양 전지를 만드시는데 구리 금속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안 걸어주면 전기 자체 생산이 안 돼요. 전기를 걸어주는 제 방식을 하셨으면 저기서 이런 거다 이렇게 다결정이다, 단결정이다 그러면 약간 구리 알갱이를 알루미늄도 돼요. 그래서 구리 알갱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놔주면 그게 배터리가 된다. 금속 배터리와 아까 콘덴서의 개념인데 그래서 어떤 반도체 회로에서 이걸 놔가지고 이것을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플러팅 게이트 역할을 시킬 수 있다. 8개는 10개 뭐 이렇게 많이 해가 전기는 진법수를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천만 개 수십 쪽에 가로 세로 높이로 접혀서 주소를 할당하고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빛의 이런 덩어리 이게 캐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10가지로 만들어서 1, 10, 100, 1000만, 1000만, 100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또는 광이다. 광 저장 장치다면 광을 알갱이를 스피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1, 10, 100, 1000만, 10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중간 정도의 알갱이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알갱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큰 거에다가 작은 단위를 이렇게 타타타타 나서 1, 10, 100, 1000만, 10만 11, 12, 13, 14, 15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크기를 따라 할 수도 있고 주소를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트랜지스터다 그러면 크기는 똑같아도 트랜지스터나 이렇게 했던 카패시터 크기를 대중소로 만들어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최대한 집약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요. 이것을 따라 큰 거는 약간 10단위로 하고 100단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크기를 따라서 만드시면 제 기술은 주소를 따라서도 할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1이고 10이고 100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서로 이렇게 결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법수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함부로 쓰시지 마세요. 네네. 음성도 쓰시지 마세요. 이거 같은 거는 이게 구리선이나 뭐 통신선, 이런 전기선, 통신선, 광선미사로 광을 증폭하게 돼서 직류를 증폭해서 보낼 수 있는데요.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금속에다가 금속 아니더라도 돼요. 이쪽은 한쪽으로 흐르는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는데 얇은 놈, 중간 두께 놈, 두꺼운 놈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를 흐르게 하시고 이게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는데 금속 다이오드로 자잘한 크기를 따라 다양한 자재로 만들고 쭉 나열하면 한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교류가 어떤 직류로 바뀔 때 이런 걸 사용하면 쉽게 직류로 변환될 수 있어요.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한쪽으로 방향 흐르면 다이오드 연기를 자체 축적할 수 있으므로 트랜지스터의 카패시터가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밥솥 같은 데 이렇게 얇은 놈 중간 일반 주걱 냄비도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건축 판넬에도 얇은 놈 중간 두께는 두꺼운 놈 이렇게 해서 두께를 틀리게 해서 그쪽으로 열을 집약하거나 해서 이렇게 냉기를 집약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열이나 연기가 또는 전기가 집약되는 금속 아니더라도 이 형태를 뜨시면 제 기술 고무도 되고 플라스틱도 되고 건축용 판넬에도 되고
제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박스도 되겠죠. 종이박스도 두께를 틀리게 해서 그 안쪽 열을 가두고 아이스박스 만들 때도 쓸 수 있겠죠. 보온병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주방 내도록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 원리를 쓰시면 제 기술이다. 쓰일 때는 무궁무진해요. 산업이 하도 많아서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을 제가 잠시 설명을 했는데요. 빛은 저거 하나의 에너지 형태이며 그것은 주파수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전자기파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산업에 쓰이고 있다. 빛을 이렇게 태양광 같은 걸로 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 쓰고 있고 뭐 전구 필라멘트 같은 데서 빛으로 바꿔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레이저광을 만들거나 특정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런 이런 걸로 가지고 빛을 집약해 갖고 현재 빛에는 없는 종류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 초점 방식으로 모아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빛을 자연계에는 자연 현상에는 없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레이저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현재 이게 다양한데 전파로도 사용하거나 주파수 형태,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 형태로 보내거나 이렇게 가시광선 형태로 보이거나 보이는 것만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 보이지 않는 빛도 존재한다.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전자레인지 사용해서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가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의료기기에도 레이저광으로 해서 얼굴 같은 거 얼굴 같은 거 이렇게 미용하시죠. 네, 레이저광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보면 표면에 녹을 갖다 이렇게 순식간에 없애는 기술도 있고 다양한 데 산업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네네.